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이 세계 평화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미국인의 77%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찬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0일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비롯한 평화체제 등을 놓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 날짜의 경우 다음 달 8일에서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에 북미 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G7 정상회의에 설명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됐지만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바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싱가포르로 직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평화 기류에 맞춰 북한 억류 한인 시민권자 3명도 전격 석방됐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직접 맞았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김동철, 김학송, 토니김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탄 비행기가 오늘 오전 2시 42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군기지에서 직접 3명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직접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김동철 씨 등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is is a special night for these three really great people. Frankly, we didn't think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t did.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들을 석방시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석방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씨는 꿈만 같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동철 씨 일행은 다소 수척해 보였으나 오랜 억류 생활에도 걷고 움직이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버스를 타고 월터 리드 군병원을 옮겨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린라이트 캠페인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주 거주자라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전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민권센터와 다수의 이민자 단체들이 추진 중인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고 뉴욕주 운전면허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주소 증명만으로 뉴욕의 모든 주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이번 청원서가 통과된다면 서류 미비자도 제약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라이선스가 없어서 학교도 똑바로 못 가고 병원도 똑바로 못 가고 그런 게 너무 이게 나쁜 파리시다 생각하고 다른 스테이트가 12개나 벌써 뉴욕 전내부터 이걸 통과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뉴욕에서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 민권센터는 모든 시민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면 무보험 운전자가 줄어들게 돼 거리가 더욱 안전해지고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세수도 늘게 돼 경제적으로도 뉴욕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불법 체류자도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멕시코주에서 지금 이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차량이
34% 정도였는데 6%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도 그런 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해지시는 게 분명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차량 등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하게 되면 주 정부의 재원이 늘게 되겠죠. 이미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워싱턴 등 일부 주의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크게 줄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민권센터는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도 해당 방안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롱게미어는 내년 안에 이번 청원서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뉴욕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지만 강화된 이민 정책은 더욱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입국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수천의 가족이 생리별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4일부터 밀입국자들에 대해 성인은 100% 형사 기소에 구금하고 동반 자녀는 부모와 격리해 아동보호시설로 넘기는 이른바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와 함께 밀입국하다 체포된 부모의 경우 일단 석방에 추방 절차를 밟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난민 신청 계류 기간에도 성인들은 심사 기간 중 석방되지 않고 구금됩니다. 동반 자녀들의 경우 현행법상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방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넘겨 보호하게 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밀입국으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 것을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2016년에 비해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퀸즈와 맨해튼 지역에서는 전철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불기소 방침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퀸즈 지역 전철 안에서 총 26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17건에 비해 53% 증가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맨하탄에서도 올해 전철 내 강도 사건은 54건으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으며 뉴욕시 전체로는 17%의 강도 사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철 범죄는 8% 감소했으며 살인, 성폭행, 총격 등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발표된 퀸즈와 맨하탄 검찰의 무임승차범 불기소 방침에 따라 전반적인 경찰의 단속 활동이 약화됐고 결국 강도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퀸즈 지역의 무임승차 체포는 53%, 소환장 발부는 10% 감소했으며 맨하탄도 무임승차 체포가 62% 감소했습니다. 한편 맨하탄 검찰 데니 프로스트 대변인은 무임승차 불기소 결정이 강도 사건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반박하며 전철 내 전체 범죄가 줄어든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치료 신분의 대학생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드림 액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주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저지 거주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서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후 2013-2014 학년도부터 공립대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로 불법 체류 신분 학생 760명가량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대학 중 러커스 주립대학의 불법 체류 신분 학생 비율이 10,000명당 471명으로 가장 높고 킨 대학 89명, 몽클레어 대학 54명, 뉴저지 시립대학이 45명, 뉴저지 공과대학 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드림 액트 법안이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 900만 빈곤층 어린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의회에 70억 달러의 어린이 건강보험 관련 예산을 포함한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일괄 세출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인데 감축안의 절반이 어린이 보험 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서 가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보험입니다. 전국의 어린이 건강보험 수혜자는 약 900만 명으로 상당수가 빈곤층이며 가정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감축안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측이 사실상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축소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예산 감축안은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서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연방의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7번 전철의 신호 시스템 교체 작업과 차량 교체 작업, 이 핵심 프로젝트 두 건이 모두 2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2017년 1월에 납품이 완료되도록 계약한 전철 차량 300대 주문 가운데 현재 운행에 투입된 차량이 32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 교체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예정보다 2년 이상 늦게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7번 전철 신호체계를 첨단 CBTC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2010년 프랑스 회사 테일스 트랜스포트 앤 시큐리티가 사업자로 선정돼 5억 8,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2016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두세 차례 완료 날짜를 미뤄왔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1월까지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철 노선 가운데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L 노선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신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모델은 평균 3만 3천 마일 운행마다 고장이 발생하는 반면 신형 차량은 고장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만 마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7번 전철에 새 차량이 투입되고 신호 체계가 교체 완료되면 신호 이상이나 차량 고장에 따른 지연 운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의 꽃말, 건강, 사랑, 애정입니다. 다양한 기념일이 들어있는 바쁜 5월, 한국을 비롯해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많은 나라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인 내일,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감사하며 카네이션을 올립니다. 가족 사랑이 친구, 이웃, 사회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